이번에는 한편 독해법입니다. 그래서 한편이란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죠. 자, 한편이란 이 표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사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상황이죠. 두 번째는 다른 측면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세 번째, 자, 마지막 문단 머리글로 사용되는 경우, 이때는 화제 전환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하죠. 자, 20년 기출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주고 있죠. 경상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한편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에서는 이것과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그러면 기억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전체 읽고 해석하지 말고 키워드를 찾아서 서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어쨌든 선택지 진술, 지문 내용과 비교, 대조해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한편이란 또 다른 설명인데, 자, 마지막 문단에 한편으로 쓰이면 대개 주된 내용에서 살짝 비켜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한편으로 시작하면 읽지 않아도 되는데 관계를 가질 때는 봐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도 기출문제죠. 자, 이와 같은 지문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비대면 접촉이 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쩌고 한편, 자,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 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상호작용 서로 연결되죠. 그래서 한편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문단 머리에 나왔지만 마지막 문단 내용은 주된 내용에서 살짝 비켜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자,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는데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면 서로 충돌하죠. 360번 7급 모의평가 문제였죠. 지문을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천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 신하들은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답니다. 척화론 대표 주자 그러면 김상헌이죠. 청에 항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끝까지 저항하자고 했답니다. 반면에 주화론 대표 주자 최명길이죠. 자와 같이 말했다. 그는 명을 성계한다는 김상헌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보다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라가 없어지면 명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일단 항복한 후에 후위를 기약하자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문단에 한 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A, B, A를 한 한편, B도 했다.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문단 보면 사부고성 형태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 맞다, 그러나, 하지만, 내 의견, 나라를 보존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왜냐하면 때문이다 서투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선택지 진술 보면 최명길은 중화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화론을 주장했다. 아니죠. 먼저 나라를 지키자는 생각에서 주화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효정은 송실 주장에 따라 천군 항복, 그러면 시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3번 김상헌 명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주화론에 맞섰다. 이것이 척화론이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자, 이와 같은 얘기 다음에 일어나죠. 5번 역시 시제 잘못됐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361번 일체 여부를 묻고 있죠. 국회직 8급 기출문제였습니다.
지문을 보면 길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 지문 특징 길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답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답은 쉽게 도출됩니다. 부끄러운 역사 이제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죠. 자, 질문을 보면 첫 문단 필요한 것인가 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필자 나름의 생각을 밝히고 있죠. 두 번째 문단 한편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첫 문단 A, 둘째 문단 B 이렇게 놓고 이와 같은 상황 지역에 따라 필자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거죠. 역사와 현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자는 나름대로 얘기해 가다가 마지막 문단에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내비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현재 절실한 요구에 그 선택의 기준을 둔다는 것을 말하죠. 역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현재 기준을 두고 한다는 뜻일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과거의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을 입각해서 현실을 봐야 한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괄식이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 읽고 전체 해석해서 선택 진술을 봐야 할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길고 어렵고 복잡한 지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자,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답을 찾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것을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합니다. 362번 2006년도 피시험 문제죠. 자, 지금 보면 가운데 한편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의 내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유기적인 관계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일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문장 보면 세계와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이동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자, 한편 쓰이고 있는 문단 보면 이동시킨답니다. 이동과 이동이죠. 그러면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이동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정할 수 있죠. 자, 국가 의미 강화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동을 촉진한다는 것은 나와 국가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1번을 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지문 전체 읽지 않아도 되죠. 363번 21년도 기출이죠. 자, 지문 보니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문 내용이 어려우면 출제자는 답을 쉽게 찾게끔 만든다.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습니다. 자, 문단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문단 보면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다.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한 편이죠. 자, 마지막 문단 한 편으로 시작하면 주된 내용에서 비켜난 것일까 하고 판단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문단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 유사하다 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선택 진술 보면 1번 알파벳 언어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된답니다. 그리고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맹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명료성 관련 설명을 찾아가면 되죠.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소리와 글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와 표기의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잘못된 진술이죠. 2번 영어 사용자는 암기된 단어 인출과 연관된 내부위에 의존한다. 그러면 암기 관련 진술 찾아가면 되죠. 맞습니다. 3번 이탈리아어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 명료성이 높다. 왜? 규칙적이다. 그래서 규칙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면 됩니다. 맞죠? 4번 영어는 적용되지 않는 예들이 많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가면 되죠.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무언가 같은 예도 많다. 그래서 옳은 진술이죠. 324번은 NCS 문제죠. 자, 지문 마지막 문단 한 편으로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 한 편으로 시작하는 내용은 주된 내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첫 문단 보니까 성공 비결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은 아파트에서 설립했답니다. 그렇다면 관계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버려도 되죠. 발문에서 이와 같은 사례에 따른 교훈,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오바오와 중국 소비시장 환경이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읽을 필요 없고 세 번째 문단 알리바바가 성공을 가져다 준 사업은 타오바오였다. 특히 성공에는 이와 같은 메신저가 주요했다. 자, 주요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중국 소비자들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을 이것을 잘 보고서 신뢰도를 높이는 이와 같은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바로 잡히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